안녕하십니까. 네, 그 법의 이념 중에서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법의 이념이죠, 이념. 법이라는 것은 이념이 있다. 이념은 뭐죠? 가치가 있죠,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최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 이런 게 이념이고, 그 최고 가치가 여기에 붙는 거죠. 무슨 주의. 그러면은 사람은 원래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국가도 단체적으로도 뭔가를 추구해 가야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어떤 기준이나 뭔가를 잡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걸 추구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거. 뭐 이름을 지으려고 해도 뭐 좋은 이름 지으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추구하는 거,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가장 최선의 가치, 최선의 최선의 가치, 그걸 추구하는 것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 민주주의,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옛날에 군주가 주인이었으니까 나라에,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발전으로, 이제 계몽과 발전으로 민주주의가 나오게 됐죠.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민주주의 하는데 인민민주주의 하면서 사실은 전체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고 뭐 이런 부작용도 겪어왔죠, 인류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더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국민 주권 주인이 되면서 자유가 목적, 개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체든 인간은 뭐든 이렇게 주의, 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뭐든지 이렇게 추구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라는 게 뭘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바람직한 것.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성을 통해서 그 검증을 통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무작정 바꿔가는 건 아니죠. 실험을 하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통해서, 이게 더 좋은 걸 검증이 되면 그 검증된 것을 받아들이고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인류에서 가장 발전한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법도 추구해 나가는 게 있다. 그냥 무작정 만들 수는 없는 거다. 이념이 있는 거다. 어떤 가치가 있고, 가치가 기준이죠, 기준. 가치가 있고, 가치 기준, 이념. 이게 이거를 이, 이념, 이게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원칙. 이 원칙성이 있더라. 법을 한번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한번 뭔가를, 규칙이죠. 원래부터 모름지기, 원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원래 모름지기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랬다. 원칙이다. 원래 모름지기, 원래 그런 것이다. 이념이라는 그런 거. 원래 이념을 세운다는 거는 원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다. 원래 이게 최고 가치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게 원래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 원래부터 이래야 된다. 자고로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고로 이래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념이 원칙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의 원칙은 뭐죠? 국가적 원칙은, 우리나라 국가의 이념이 국가적 원칙이죠. 대한민국 국가적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이죠. 헌법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서 구체화되어 있어요. 구체화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서 국가 통치 구조가 되어 있고,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게 다 자유민주주의 이념 원리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념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입니다. 정체. 너의 정체가 뭐야? 너 원래 근본이 누구야?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정체는 원래 뭐냐? 모름지기 뭐냐? 원칙. 그래서 이게 다 끼리끼리인 말입니다. 가치, 이념, 원칙, 정체. 이게 다 끼리끼리 유사한 말들이에요. 끼리끼리 되는 말들이에요.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게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있다. 법은 원래 원칙적으로 어때야 되는가?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다. 이상향이 있다. 이념이 뭐냐? 법은 아무렇게 만들지 않고 이념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한목적성과 안정성. 이걸 이념으로 가지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법의 이념은 이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는 이거에서 나오는 거다. 이념은 여기서 다 나온다. 법은 여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법이 아니다. 그건 그냥 그게 아무거나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법이다.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이제 정의가 이제 법의 3대 이념이라서 정의가 있죠. 법에 이게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마땅히 지켜 나가야 하는 거죠. 하는 원칙이죠. 원칙.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 이게 정의입니다. 이 법의 3대 이념인데 얘는 이 한목적성에 들어가요. 그 법의 이념하면 한목적성과 법의 안정성 두 개로 살펴볼 수도 있고 세 개로 본다 그러면 정의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의라는 건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이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제 몫을 주는 거. 선거를 할 때 19세 이상 이렇게 어떤 몇 세 이상으로 그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평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1인 1표로 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런 절대적인 그런 평등. 그렇지만 좀 이렇게 제한이 따르는 평등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평등, 실질적인 평등, 그런 평등, 제 몫을 주는 그런 평등, 그런 각각의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제 몫을 주는 것, 그게 정의다.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게 정의다.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뭔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제 몫 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본질적인 설명이죠. 근본적인 설명이죠. 이거는 애들한테 그렇게 시험 문제식 답 이렇게 골라라 할 때 이 말이 나오면 맞는 거고 그렇게 하기 좋게 가르치기 좋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제 몫이 주는 거 이런 글자 나오면 이거 말하는 줄 알아들어라 이렇게. 근데 깊이 생각해보게 할 때는 원리를 생각해 볼 때는 이 원리적으로 이겁니다.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제 몫을 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을 제 평등이라고 그랬다.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제 몫을 주는 게 정의라고 볼 수도 있죠. 골고루 제 몫을 마땅하게 줘야죠. 그게 정의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원칙적으로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 그게 정의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맞아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맞아야 된다.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라고 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들쭉날쭉 이랬다 저랬다. 네가 언제 그랬다고 갑자기 또 그러니? 그 정의롭지 못한 거죠. 원래 그러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이상하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그건 위선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친구들 보고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꺼트리지 않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관용으로 타세요. 아무튼 정의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좀 틀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틀리죠.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처럼 모르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배워가야 되니까 정의란 이런 거더라. 우리가 살아보고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더라. 마땅히 지켜나가야 돼. 그렇게 인간들끼리 이렇게 서로 상호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면은 아 이게 정의인가 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정의는 이거다. 그러면은 그 정의가 한 목적성이 들어야 된다. 한 목적성은 뭐죠? 그러면 한 목적성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이념, 목적이 이념입니다. 이념, 어떤 목적, 이념, 어떤 가치가 있어. 실익, 어떤 실익 같은 거 이런 거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게 부합해야지 이런 거에 부합해야 된다. 법을 만들려면 이념에 부합하거나 가치나 어떤 실익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무 목적 없이 마땅한 정의로운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한 목적성입니다. 법이. 정의로운 목적이 뭐냐?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념. 그래서 정의롭다 할 때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틀려요. 시대마다 틀립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시대마다 틀려요. 시대 가치가 틀리다는 겁니다. 시대 가치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근대 사회에서 자유주의 시대가 대두했죠. 군주주의 시대에서 자유주의 시대가 대두했지 않습니까? 근대 사회에서 계명이 되고 그래서 자유주의, 자유방임 그때 나왔을 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미덕이었죠. 그리고 개인 자유 보장이 법의 최대 이념이었습니다. 법을 만들 때 개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방임의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법의 이념이 최대 이념이 자유였습니다. 자유 가치, 자유라는 가치죠. 이 가치가 시대마다 틀린 겁니다. 군주주의 시대 때는 절대 왕정 시대는 군주가 곧 태양이다, 뭐 신이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시대마다 틀리는 겁니다. 사람들 인식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걸 정의로 보는 정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정의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를 제한한다? 그럼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한목적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목적성.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 가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목적은 뭐죠? 가치. 그 가치가 목적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유,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그게 목적입니다. 자유가 목적이에요. 이 시대는 자유가 목적이다. 그럼 거기에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한목적성이 이겁니다. 그 시대 사람의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그 시대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국민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 시대 국민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 시대 민중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게 곧 그 시대 민중들 가치 판단으로 좋다고 하겠죠. 그 시대 가치 판단이 있어야겠죠. 가치 판단으로 좋다고 하는 거, 그게 곧 법이다. 그게 목적에 부합되는 거다. 그 시대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법을 어느 때 봤더니 이전에 만들어졌던 법이 군주 시대에 만들어졌던 법이에요. 근데 근대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가치 판단으로는 자유 가치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 가치 판단이 이 최고 가치가 됐는데 그게 자유가 목적인데 이전에 만들어졌던 시행해 놓는 법이 군주가 최고라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악법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법이. 그래서 그 법은 폐해지는 거죠. 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목적성, 법의 이념 중에 한 목적성에 입각해서 그 법을 폐하는 것이죠. 새 법을 만들 수 있다. 법을 폐하고 새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 목적성을 강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유 방임이 되더니 19세기 말에 전체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전체주의, 뭐 파시즘,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또 공산주의, 이런 게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는 뭐죠?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전체를 최고 가치로 두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전체를 위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죄형 법정주의가 제한되기도 했었습니다. 죄 형벌을 내려면 법에 입각해야 된다. 옛날에는 군주가 마음대로 막 했었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다시 왜 전체를 위해서는 죄형 법정주의도 제한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집어넣고 막 파시들 막 살육하고 개인 자유가 막 전쟁에 동원되고 막 죽어 나가는 부작용들이 나고 전체주의는 뭐죠? 이게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을 죽였죠. 죽음으로 아주 죽음의 쓰나미를 몰고 갔죠. 이거는 악이죠. 악. 전체주의는 악이라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인류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그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에 사람 인명을 앗아가는 그 전쟁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그 철학자가 되죠. 아주 전쟁은 악마, 이렇게 악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으킨 자들이 파시즘, 뭐 히틀러, 뭐 공산주의 스탈린, 뭐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주의가 정체주의라는 악마를 불러오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 목적성에 부합해서 법이 이거 자유를 너무 하니까는 전체가 중요하다 하면서 그 시대 전체주의 시대 때는 전체주의 시대에 법이 나왔어요. 법이 한 목적성의 이념에 입각해서 나온 전체주의 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 그때 가치 판단, 그거에 부합해서 전체주의 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법이 가지고 있는 한 목적성이라고 하는 성질, 그 이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거를 경험한 인류는 전체와 자유 방임도 안 되고 개인 자유 방임 이것도 부작용이 있고 전체주의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균형점을 찾자. 그래서 복지국가론이 나옵니다. 복지국가론. 그래서 지금의 가치 판단으로서는 복지국가론의 가치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법으로 수정 자유주의 이 시대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론에 입각해서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법이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시대 가치,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인식이죠.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인식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유교 패러다임이죠. 유교 사고방식, 유교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저 서구에서는 뭐 천동설일 때는 세상이 천동설인 줄 알죠. 근데 패러다임이 전환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패러다임 전환이 오죠. 어떻게 옵니까?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죠.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냥 막 생각을 아무렇게나 바꾸는 게 그게 생각 없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바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검증된 거에 따라서 지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거 틀렸네. 틀린 것을 틀리게 인식하고 있던 거를 교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봐서 이거 내가 시험 문제 틀리게 알았었네 해서 오답 노트로 해서 교정받죠.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작게 크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패러다임에 존재하죠.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인식입니다. 인식.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게 패러다임이고, 개인적인 패러다임. 내가 이렇게 자기 사고, 프레임, 가지고 있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한 목적성, 가치 판단이 틀리게 시대에 따라 틀리게 나타나죠. 그에 따라서 그러면은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에 따라
그 시대 패러다임에 따라서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한 목적성입니다. 한 목적성.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자, 그게 법의 이념인데, 법적 안정성은 뭡니까?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법이 국민의 일반 생활을 규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법이 국민 생활을 규율을 하면은, 자, 갑과 을이 있어요. 자, 얘가 여기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의사 표시를 하죠. 의사 표시를 중심으로 얘가 판다고 하니까 얘가 산다고 하면 돈을 줍니다. 그럼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민법인데,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법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그거고, 갑이 빌려주는 건 계약으로 해볼까요? 빌려줬어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얘가 1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 소유의 집이 있어요. 얘 은행인데 저당을 잡아놨었어요. 내가 안 갚으면 저당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못 갚지만은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 매수자가 돈 내고 경매값을 내고 사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익을 취하고, 그 돈은 은행도 돈을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을 자기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 못 갚으니까 이거로라도. 이게 어떤 민법 시스템 아닙니까? 민법 시스템에서 이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얘가 못 갚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피해보고, 이런 장치 민법이 없으면은 사회가 이런 경우가 한, 둘, 셋, 넷, 셀 수 없이 많은데 수백만, 수천만, 왜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으면 그 사회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민법 장치가 있으니까, 경매라는 법을 규정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돈 받고 얘 안 망하고, 얘도 자기 그거 할 수 있고, 뭐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처벌하기도 하고, 이게 법이 그런 안정을 가져오더라. 사회 안정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법이 일관되게 안정성을 이렇게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사회 안정의 기능을 해야 된다. 국가, 사회 안정의 기능, 결과를 가져야 된다. 이 법을 바꾸든 안 바꾸든 법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결과로 이 불안정해지는 걸 초래한다. 그러면 법의 안정성의 이념에 맞지 않는 거고, 이 법을 바꿔서 결과가 사회 안정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건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꼭 법이 바뀌냐 안 바뀌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결과가 국가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줘야 된다. 법이란 그게 법의 이념, 그런 법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법적 안정성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서는 안정의 기능인데, 어때야 되겠습니까? 명확해야 된다. 법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 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변경돼도 안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변경돼야만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변경하는 건데,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뭡니까? 자주 변경돼서 은행이 이렇게 경매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변경돼갖고 경매법 없어졌어요. 그래 버리면 은행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혼란이 되죠. 이거 막 수많은 혼란이 되잖아요. 갑자기 자주 변경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신뢰사회. 사업을 하면은 중요한 게 뭐죠? 다 거래를 하죠. 그러면은 돈을 결제를 하고, 돈을 그때그때 현금으로 하지 않죠. 결제 시스템으로 거래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그래서 발주를 넣고 또 이렇게 물건을 발주한 거를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그러면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외상으로 이렇게 결제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루 이틀 거래 실적으로 거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신뢰사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게 법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요.
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튀어버리면 그 법적 장치가 다 마련돼 가지고 그런 것을 예측 가능하고 그런 신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시스템, 우리 생업들의 수많은 기업들, 소규모 사업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규모 개인 사업장들 할 수 없이 많죠. 이런 게 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에 그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다 살아가는 겁니다. 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서는 명확해야 된다.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예측 가능해. 신뢰 사회가 돼야 된다. 일반인 법감정에 법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법상식, 부합. 일반인 법감정에 부합해야 된다. 1, 2, 3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볼 것들 있죠. 법적 안정성에서 명확해야 된다.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일반인 법감정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일반인 법감정에 부합해야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법을 받아들일만 해야지 이게 법의 안정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법의 한 목적성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비슷한 면인데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뭐냐? 사회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게 있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바뀌든 간에 법감정이 한 목적성이 법적 안정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한 목적성에 입각했을 때 사회에 안정을 준다. 그러면은 그건 한 목적성에 입각하기도 한 거고 그 법적 안정성에 입각하기도 한 이렇게 두 개가 상호가 겹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인 법감정이 부합된다. 이게 예시가 소멸시효. 이 시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효력. 일정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현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데 과거에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시점에 법이 있어요. 이 시점에 미치지 않는다. 이 시점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 소멸시효입니다. 뭐 공소시효. 이 시점에 시간이 지나가면 현재 이 시대로 와버리면 현재가 이때로 와버리면은 이 시간에는 너무 이 과거까지 하면은 현재 법감정에 어긋난다. 너무 과거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을 공소라는 게 재판에 붙이는 거죠. 검사가. 그래서 형량 때리려고. 그거 못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은 만료되어 현재에 이르면은 공소를 못한다. 뭐 이런 공소시효.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득을 한다. 그런 시효제도가 대표적인 일반인 법감정에 부합하게 하는 법적 안정성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현재의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그래서 그 법으로 이 현재 상태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래야만은 법적 안정, 사회 안정을 줄 수 있다. 현재가 중요한 거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사회 이념, 법의 이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상호 상충하는 관계, 그런 문제가 있죠. 국민이 원하는 것, 민중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뭐 악법은 법이 아니다. 민중 그 시대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악법으로 판단되는 그런 법은 법이 아니다. 바꿔야 된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목적성을 강조한 말이죠. 법의 한 목적성을 강조한 말이 민중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국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국민이 그 시대 가치 판단해서 원하는 거죠. 그게 법이 된다. 그게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가치 판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악법이라고 판단되면 그 법은 법이 아니다. 바꿔야 된다. 이 한 목적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적 안정성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아까처럼 이렇게 법감정 이런 두 개가 같이 겹칠 때도 있었는데 상충될 때도 있죠.
악법도 법이다. 예? 악법이라고 이렇게 배척 자꾸 악법이라고 바꿔 쌓고 하면은 어떻게 사회에 안정이 오냐? 어떻게 사회에 안정이 오냐? 그거는 그 일단 지켜야지 된다.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야 된다. 일단 지켜야지 된다. 왜? 질서를 위해서 일단 지켜야지 된다. 너도 나도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꿔버리면 어떻게 안정이 오냐? 법은 안정성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 법이란 모름지기 원래부터 모름지기 법의 이념이다. 그래서 사회 안정을 줄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 안정성을 주장을 하면은 강조를 하면은 그게 상충이 되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를 할 때는 어떤 말이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또는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극치가 뭐예요? 극단적인 거죠. 극단에 이르는 거. 극단에 이르는 거. 어디서 극단에 이르는 거. 뭐든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극단에 이르는 거. 어떤 것은 극단에 이르는 거다고 사람들한테 판단을 막 사람들이 쟤는 구구야 극단적이야 극단적한데 그 사람들이 오판한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극단인지는 모르는데 자고한 극단이라는 게 있죠. 극단이라는 게 있고 균형을 잡아야지 된다. 뭐든지. 근데 극단으로 사실은 균형에 가까운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극단이라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극좌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극좌일 수도 있고 진짜 극우일 수도 있고 그거는 패러다임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인식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극치는 극단에 이르는 거 정의가 너무 극단에 이르면은 부정의가 극단에 이르는 거와 똑같다. 정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지켜야 되고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이거를 막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민중이 원하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거. 정의라는 것은 같이 판단해서 이거 사람들이 같이 판단해 부합해야 되는 게 정의다. 같이 판단에 의해서 옳아야지 된다. 같이 판단에 의해서 자유가치가 중요하다. 전체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전체 가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지켜야지 된다. 이걸 지켜야지 된다. 그래야 정의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막 이거 정의를 지켜야지 된다. 정의를 지켜야 된다. 막 하면은 결국에는 정의 못 지킨다. 혼란의 극치가 온다. 사회 혼란의 극치가 온다. 그래서 안정이 있어야 돼.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목적성 정의에 추구한다고 극치에 이르게 되면은 오히려 못 지키고 한 목적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정의 타령하면서 목적 타령